안녕하십니까, J 앨범입니다. 오늘은 25L6이라는 진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L6은 아마 이 진공관 오디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그리고 활용도도 많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작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유명한 오디오 메이커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생산되는 진공관입니다. 그런데 이 25L6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시대를 거꾸로 돌려서 1936년으로 돌아가 보면 RCA는 6L6과 25L6을 거의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6L6을 만들고 난 뒤 4개월 뒤에 25L6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게 동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라고 한 것은 지금은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4개월이라면 매우 긴 기간이지만 당시로는 4개월 만에 뭔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RCA는 먼저 6L6을 발표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준비된 25L6을 시장에 내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나 개발은 거의 동시에 6L6과 25L6을 했다. 그러면 왜 동시에 했다는 것은 두 진공관이 똑같이 중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6V6이라는 이 진공관은 조금 다릅니다. 입장이 6L6이 출시되고 난 뒤에 이 6L6은 굉장히 출력도 크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음질도 좋고 특성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걸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전압도 높이 걸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히터 전류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 6L6을 스케일 다운해서 그 어떤 장점은 남겨두고 어떤 스펙 다운을 해서 6x6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민적이고 보급형이라고 볼 수 있죠. 보급형 버전으로 6v6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6L6이 나오고 난 뒤에 개발자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조금 더 서민적인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약간 설계 변경을 이루어 뒤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좀 텀이 있어서 1936년 12월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글을 보면 1937년 초에 출시되었다는 글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판매량, 어떤 규모에 따라서 12월은 뭐 시판, 그 다음에 본격적인 판매는 뭐 37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상상이니까. 그래서 6L6, 25L6, 6V6 이 세 진공관이 1936년에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1936년이라는 이 해는 진공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88년 전입니다. 88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요즘으로 볼 때 과거이죠. 과거. 그 과거에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졌고 지금 또 그때 만들어진 이 진공관들이 계속 생산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25L6은 생산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J앨범에서는 이 25L6을 발굴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6L6과 25L6의 특성표를 통해서 이 두 진공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뭔가 여기서 25L6에 대한 어떤
어떤 팩터, 어떤 다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16의 어떤 특성표에 나타난 typical operation, 권장되는 어떤 동작 범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을 이 플레이트 볼테이지를 본다면 200V에서 350V 정도 사용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주로 이제 그 616 싱글 앰프를 만들 때는 한 6.5W 정도의 출력대를 많이 만드는데 뭐 250V를 걸든가 300V 요 정도로 많이 겁니다. 근데 350V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디스토션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정도의 것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요. 근데 200V 때도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출력이 이제 4W로 작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토탈 하모닉스 디스토션이 9 정도로 해서 좀 낮게 이렇게 표기되어서 이 때문에 이쪽 전압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쪽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나 지금 25L6을 저희가 살펴보면 제일 높은 전압대가 200V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화살표를 꺼가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넘버 2는 스크린 전압입니다. 스크린 전압이 뭐 6L6은 200V를 걸 수 있지만 25L6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5V 정도 낮게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 스크린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출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25L6이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스크린 전압을 낮췄다는 것은 6L6을 이렇게 낮추면 출력이 팍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출력을 보면 6L6 4W, 그 다음에 25L6은 3.8W이죠. 0.2W는 뭐 그냥 제작하다 보면 진공관은 오차가 좀 큽니다. 그냥 허용 범위에 속한다고 봤을 때 그게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 전압이 낮지만은 지금 출력대는 그게 같게 유지한다. 그런 점이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이제 진공관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 플레이트 레지던스하고 트랜스 컨덕턴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6L6은 3.5K 근데 25L6은 2.8K 요거 낮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트랜스 컨덕턴스는 뭐 GM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6L6은 5300이지만 25L6은 8000으로 좀 높습니다. 이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면은 25L6이 좀 더 이제 6L6보다 특성이 좋은 관이다. 이 200V대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이상은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일단 25L6이 어떤 특정한 영역대에 이제 그 6L6을 잘라서 만들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결코 이게 뭐 스펙이 다운되어 있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25L6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은 이 110V 낮은 전압대에서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요. 6L6은 이 200V 밑에 권장되는 전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110V 이런데 6L6을 사용하면 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론 이렇게 높은 전압을 걸어서 높은 출력을 끌어내는 그런 용도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0V라는 낮은 전압에서도 어느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는 오디오관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RCA가 기술적으로 가능했다면 한 진공관으로 110V에서 이 300V, 350V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진공관을 만들어 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기술로는 뭐 지금은 진공관 기술이 더 발전하지 않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출시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을 요구하는 데는 6L6을 써라. 낮은 전압은 25L6을 써라. 라는 거죠. 이 110V 때이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8000으로 높은 200V대하고 같은 정도 유지하고요. 플래트의 어떤 전류도 49mA 높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출력은 2.1W를 이제 내게 되는데요. 이 낮은 전압에서 2.1W는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쓸만한 그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왜 110V대가 필요했느냐 하면 그때 라디오가 AA5 그 라디오가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 라디오들은 그 전원 트랜스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용 전압이 110V인데 110V에 바로 플러그 꼽아가지고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트랜스가 없게 한 거는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보급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그 라디오가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았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616과 함께 2516을 RC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산해야 했던 겁니다. 2516의 또 다른 특징은 초기 컴퓨터 1세대, 2세대 이 컴퓨터 속에 많이 사용되었던 진공관이라는 거죠. 뭐 거의 최초의 컴퓨터들이죠. 유니바, IBM 701, 베란티 마크 1 이런 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왜 2516이 많이 사용되었을까? 뭐 616이라는 좋은 진공관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당시 그 진공관 컴퓨터에는 이렇게 엄청난 진공관들이 이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꼽혀가지고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아무렇지 않게 점잖하게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진공관에서 엄청난 열기가 이 사람을 가열하고 있겠죠. 뭐겠습니까? 필라멘트. 진공관에 필라멘트가 있고 열이 나는 그런 그 부품입니다.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 필라멘트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616은 이 필라멘트에 되는 이 히트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16은 6.3V 0.9A의 필라멘트 전원이 필요한데 이걸 3개를 사용했을 때는 전압은 변경되지 않는데 전류가 3배 늘어서 1.8A가 됩니다. 또 100개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0A라는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 전류는 엄청난 그 전류입니다. 그 저전압에 이 많은 전류가 흐를 경우에 진공관은 쇼케이츠에 꼽힙니다. 그리고 이 옛날 이 컴퓨터들은 그 릴레이나 스위치에 대해서 이제 의해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접점들이 있는데 이 접점에 전류가 엄청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열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력 소비도 클 뿐더러 열이 많이 사용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는 이 전선이 이제 100개의 진공관이 연결됐다. 90A가 흐르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쇼트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A가 흐르기 때문에 전선은 굉장히 굵은 걸 써야 됩니다.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선의 문제도 크죠. 굵은 전선을 써야 된다는 부분. 쇼트가 됐을 때 이 전선이 끊어지지 않고 열이 납니다. 전선이 히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로 연결되어야 하는 진공관을 사용하기는 이런 식의 진공관 컴퓨터에서는 안 된다. 근데 2516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25V인데 3개를 연결하면 25V 곱하기 3 해가지고 75V를 공급하고 전류는 똑같습니다. 0.3A. 이 전류는
100개를 쓰든 1000개를 쓰든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 전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쇼트가 된다 하더라도 0.3A 정도밖에 이렇게 쇼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기기 이상은 일어나지만 불이 날 정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쇼트가 일어나면 여기에 뭐 한 200V 정도 걸렸다 치면 여기 6.3V는 뭐 이렇게 계속 붙어 있겠지만 여기는 쇼트 나면 녹아서 끊어질 겁니다. 물론 사용된 전선도 그렇게 0.3A니까 굵은 전선을 안 사용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A16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25L6이 6L6이나 뭐 다른 진공관 분들보다 내구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면 우수하게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25L6이 이렇게 초기 컴퓨터에 사용됐다고 하니까 이 뭐 이걸로 오디오를 만들면 뭐 디지털 냄새가 나지 않을까, 뭔가 날카롭고 딱딱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진공관 컴퓨터에는 이렇게 많은 다른 진공관들도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6A6, 6, 6SN 7번 진공관, 807 진공관, 오디오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뭐 이런 관들은 왜 오디오에 사용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용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뭐 이상한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25L6이 당시 아주 중요한 컴퓨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어냈지 않을까. 만약 노스관을 여러분들께서 구한다면 그 관은 아마 굉장히 좋은 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계는 튜버 쿠크라고 불렸던 25L6 진공관 에이징 기계입니다. 유니박이라는 컴퓨터에 진공관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불량이 나서는 안 되죠. 꼽았을 때 금방 뭐 히터가 타버린다든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200시간 동안 일단 꼽아보고 여기서 살아남은 진공관만 선별해서 그렇게 투입했던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관을 이제 골든 튜브라고 하는데 반 정도밖에 건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당시 진공관이 얼마나 그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던가라는 것도 뭐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일단 이 컴퓨터에 투입된 진공관은 굉장히 좋은 진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컴퓨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진공관들이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공관 하나하나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교체한 이 라트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공관을 탁 교체하고 난 뒤에 전체 이제 교체 날짜를 적어 놓고 거기서부터 진공관 수명이 뭐 3000시간이라 그러면 뭐 한 2500시간대가 되면은 전체 물량을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 뽑아낸 이 진공관들을 폐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폐기되지 않고 시중으로 이게 흘러나온 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5L6 이 진공관이 지금 또 이베이나 이런 곳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저렴하게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노스관도 있긴 하지만 이런 관들이 이제 시중에 있기 때문에 25L6을 사용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여기에 투입된 진공관이 그냥 뭐 일반 진공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들만 가려냈고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관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비록 이렇게 교체되어서 시중에 흘러나온 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측정해보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특성이 많이 이렇게 에이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관들도 오디오에 쓰기에 그렇게 이제 나쁜 관은 아니다. 왜냐하면 올드 관들이
우리가 잘 알려진 올드관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되었던 중고관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중고관이긴 하지만 25L6은 대체로 다른 관들보다 더 좋은 관들이 살아남아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장표는 디테일한 이 항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25L6 진공관의 데이터 시트 6W6의 데이터 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같은 문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라벨만 이렇게 다르게 이제 표기한 거죠. 조금 수치들을 좀 읽어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5L6과 6W6은 히터 전압만 다르지 동일한 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형번이 다르냐? 여기는 이제 25L6이라는 이 L자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보통 진공관은 이 앞쪽에 형번은 이제 히터 전압으로 갑니다. 25L6은 25V라는 거죠. 6V면 6L6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었던 6L6과 중복이 되니까 25L6의 6V 관은 W를 써서 6W6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은 다른 관이 아니고 그냥 같은 관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IV 특성 곡선의 그 EA3과 6W6의 삼극 연결한 특성을 이제 같이 표기한 것이 있는데 이 그리드 전압 변화를 스케일을 딱 맞췄습니다. 스케일 딱 맞추니까 같은 거죠. 같은 진공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6W6하고 EA3은 그냥 이 그리드 전압만 이렇게 잘 맞추면 같은 소리가 낼 수도 있다 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 그리드 간의 간격은 잘 아시는 분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폭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U1 그러니까 2의3은 지금 요게 0에서 20V 그리드 전압이 변하는 겁니다. 0에서 20V를 변화시키면 플레이트는 100V 움직인다 라는 거죠. 대신 U2 6W6은 12.8V를 움직여주면은 플레이트 쪽은 100V가 움직인다. 즉 증폭도가 다른 겁니다. 증폭도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6W6이 2의3보다 1.56배 증폭도가 큽니다. 큰 관이다. 이렇게 봐라. 6W 단 5극 특성이 아니고 삼극 연결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의3이 오디오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관이고 소리가 좋기로 소문난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6W6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관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25L6GT는 1936년에 출시되었죠. 근데 1939년에 6.3V 관인 6W6GT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L6의 6.3V 버전이 6W6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작은 관, 미니어처 관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1945년에 이 50B5 관이 만들어졌고 1946년에는 이제 35B5 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관들은 이제 지금 12AT 7번 관것처럼 핀이 9개가 아니고 7개인 7핀 관입니다. 이 관들이 1948년에 50C 5번, 30C 5번 이렇게 이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 50C 5관이 50L6관과 특성표를 보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서는 이렇게 같은 관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냥 관의 형태만 바꾼 걸로.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특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거쳐서 1956년에 좀 많은 세월이 지났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CBDB5 진공관, 6V 관도 같이 있습니다. 이 관이 이제 9핀관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6Y6은 잘 아시는 진공관인데 이것도 이제 전쟁 때 만들어진 이제 오래된 빈관이고 25L6과 같이 플레이트가 평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5L6과 뭐 같은 계통의 이제 관임을 이제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어떤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그 문서에서 제가 이제 일부 따서 이제 번역해서 옮긴 겁니다. 좀 연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5L6이라는 관의 역사가 1936년부터 끊임없이 1961년 6GC5까지 진화했다. 계속 새로운 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25L6의 어떤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L6이라는 것은 진공관의 어떤 특성이죠. 이 특성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히트 전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5L6의 이제 특성을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회로도를 만들기 쉽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특성 그림들이 있는데 참조하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 25L6의 최종 그 히스토리의 제일 마지막에 했던 6GC5 진공관 인데요. 요거는 핀은 9핀입니다. 9핀인데 이 몸체 이 유리관은 GT관처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미니어처관 꼽는 것보다는 이 관을 꼽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GC5 진공관의 특성과 CBDB5 진공관의 특성을 이렇게 보는데요. 뭐 딱 봐도 틀린 글자들이 하나도 없죠. 같은 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BDB5 진공관을 상당히 제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회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들어보고 굉장히 좋은 관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CBDB5 진공관이 굉장히 좋으면 25L6도 물론 그 조상이니까 특성도 같으니까 같은 소리가 날 거라 해서 이제 제가 또 몇 개를 구입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동일한 소리가 나겠죠. 예,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뒤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50C5 진공관 실제 요거는 출력이 작습니다. 그 어떤 가동 범위가 25L6이나 뭐 50L6은 200V대를 사용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100V대가 맥시멈 그 사용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표를 이 25L6이나 50L6 진공관을 보니까 120V 플레이트 전압대를 보니까 결국 이제 같은 특성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50C5 진공관은 25L6을 조금 더 이제 그 동작 범위를 축소시켜서 작게 만든 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10V, 120V에서 사용해야 돼야 될 그 용도가 많은 라디오관 그런 데는 괜히 이제 이렇게 스펙이 큰 걸 쓸 필요가 없죠. 스펙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관이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가 절감해서 거기에 용도에 맞는 동작 범위에 맞춘 저렴한 관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은 같은 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맥시멈 값을 보면 50C5 관은 50 L6 관의 절반 정도, 출력도 딱 반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특성을 비교하면 뭐 거의 반반인 그런 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진공관의 어떤 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그려본 건데, 가장 밑에 이제 뿌리가 되는 부분에 42관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관들이 12dB5, 25L6, 6W6, 50C5, 6GC5 이런 관들이 한 계통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43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F6, 6V6, 6L6 이런 관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의 관들은 이제 패밀리 관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이거는 RCA의 어떤 계보입니다. 아주 조상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L6까지 어떤 계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42관이 보이고 6F6 보이고요. 6L6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25L6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 같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건 제가 EA3관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본 것인데, 이 부분은 또 다른 관 쪽으로 나가는 그 뿌리고요. 여기서 이제 42, 43관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25L6이 나왔다, 6W6, 그 다음에 12dB5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해 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5L6, 6W6, 6GC5, 12dB5, 50C5 이런 관들의 모양은 조금씩 뭐 달라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형분도 달라 보이지만 저는 그냥 같은 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앰프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모두 다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는 진공관입니다. 단 출력이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25L6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25L6은 6L6과 함께 등장한 저전압의 대전류 유형의 진공관들, 6Y6도 포함하는 거죠. 그들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관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진공관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우수한 진공관인데 애석하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도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요. 현대에서 오디오용으로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아주 숨겨져 있는 보석것 같은 진공관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25L6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